전세계 흑자의 합과 전세계 적자의 합은 같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 시대에는 강대국은 흑자였고 식민지는 적자로 고통받았죠. 흑자와 적자 관계가 뒤바뀌려고 하면 앞편을 팔면 되니까 강대국 입장에서 식민지 시대는 고민 없는 시대였고 식민지 국가에게는 희망 없는 시대였어요. 강대국은 더 많은 흑자를 원했고 점점 더 많은 식민지를 늘려갔는데 그러다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패전국은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고 승전국에게 패전국 식민지는 계륵이었어요.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흡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전쟁 비용 때문에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쿠팡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 원래 모든 사업이 초반에는 적자를 감당하다가 나중에 흑자로 변해요. 실제로 독일이 식민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확했던 강대국 흑자, 식민지 적자라는 도식이 깨졌습니다. 모든 기업과 국민이 흑자를 원하는 상황에서 식민지라는 적자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적자를 감당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세계 흑자의 합과 전세계 적자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모두가 흑자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흑자를 원했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대응이지만 옛날 정부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대공황이 터졌죠. 적자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흑자를 원하면 대공황이 옵니다. 뉴딜이 대공황을 끝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의외로 뉴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뉩니다. 뉴딜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부터 오히려 뉴딜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황을 끝낸 주된 원인은 전쟁이라는 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당연히 정부는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 됐고 반대로 민간은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흑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 같은 질문이 돌아왔어요. 모두가 흑자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봤듯이 정부마저 흑자를 원하면 공황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에서 정부가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 큽니다.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다행히 이번에는 정부가 다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이 25,000달러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25,000달러 이상 못 벌도록 만들었어요. 최고 세율이 90%를 넘었고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게 어려운 구조였고 일반인과 대기업 CEO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적자가 나쁘면 흑자도 그만큼 나쁘다. 전세계 흑자의 합은 전세계 적자의 합과 같기 때문에 스티글리츠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너무 큰 적자는 당연히 나쁘고 너무 큰 흑자도 똑같이 나쁘다는 말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책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에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학이 모든 지역에 있는 기업의 평균 규모는 작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는 대기업 존재 자체를 반대했는데 저는 그의 해안이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고 그 돈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인프라에 투자를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모든 선진국들은 매해 4% 이상 성장했죠.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무역은 자유롭지만 금융은 매우 제약된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져 버렸는데 영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무역이 자유롭고 금융은 제약된 사회에서 무역은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이 매우 자유로운 사회가 됐고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세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내는데 60%였던 옛날과 비교하면 상정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제 재벌과 대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쌓는 게 가능해졌고 대기업이 국가를 능가하는 시대가 현실이 됐어요. 반대로 각국 정부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과학기술 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연구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다른 나라로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강국 미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엄청난 적자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흑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흑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엄청난 흑자를 방지하는 방식을 써서 적자를 막아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전 세계의 공조? 특히 미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낙수 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누구보다 낙수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자료모음집 끝!